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월요일 3부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정중개탑 시간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현안,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용진 경기도의회 의원입니다. 지역구는 안양시 제5선거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용진입니다.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근에 내년도 경기도 예산 심의를 마치셨는데 내년 예산 큰 특징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2012년도 경기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를 모두 합쳐서 15조 2,35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내년도 경기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전시성 예산을 줄이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네. 학교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 예산과 내년 경제 위기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 등 민생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한미 FTA로 비롯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정 분야 피해 보상 예산 등의 우선순위를 두고 배정을 하였습니다. 네. 도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부터 좀 우선 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예, 이 경기복지재단은 어떤 곳인가요? 일단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설립 목적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사업으로는 복지 정책 조사, 연구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그리고 사회복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 그다음에 사회복지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 일반적으로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복지 정책의 브레인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경기복지재단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까? 일단은 그 경기복지재단의 문제는 일단 재단의 설립 목적이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체적이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사업 내용 역시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연구 활동과 그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압축되는 등 사업의 정체성이 좀 모호합니다. 그리고 2007년 설립 초기에는 우리 김문수 지사의 역점 사업인 무한돌봄 관련 연구와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었어요. 즉 애초에 설립 목적이 경기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복지 제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김문수 지사의 무한돌봄 홍보 조직 성격으로 만들어진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 이사장인 소상목 복지재단 이사장은 무한돌봄 사업의 막구 설계자로서 홍보대사의 역할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무한돌봄 사업은 우리 경기도 본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구태여 재단을 만들어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무한돌봄 사업이 궤도에 올라서자 그 복지재단은 자꾸 새로운 일을 이렇게 만들려고 이것저것 벌려보지만은 올해 2011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은 50%도 집행이 안 된 사업이 많습니다. 예산을 받아놓고도 반 정도는 안 썼단 말씀입니까? 그렇죠. 또한 대부분의 하는 일이 우리 경기도 본청에서 수행하는 일과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의욕만 넘친다고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본청에서 다 할 수 있는 일 정도라고 이제 파악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경기복지재단의 경우에는 이번 예산 심의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사업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이에 따른 집행률도 이렇게 저조했는데 어떤 조직의 생존을 위해 신규로 일을 벌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어떤 조직 내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인건비나 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는 그대로 두고 사업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수정제출하는 모습에 과연 이게 진정으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나 이런 좀 실망스러운 느낌도 받았고요. 만약에 제대로 된 계획과 집행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증액을 해도
여기에 뭐라고 할 의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예산 삭감을 하셨다 이런 얘기고 이거 자체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도 지금 의문을 품고 계시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네. 그럼 이제 내년도 경기복지재단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된 거고 또 얼마나 삭감이 된지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예, 먼저 그 내년도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은 예. 그 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총 41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위 과정에서 7억 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그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은 결국 상임위 의견대로 그 7억 원 삭감된 그 34억 8,700만 원으로 최종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경기복지재단 자체가 이제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경기복지재단을 좀 폐지하는 쪽으로 얘기가 좀 모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일단 제가 주장한 거는 경기복지재단의 어떤 그 비효율적인 문제, 네. 일단 그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조직과는 달리 우리 공공부문 조직은 네. 한번 생기면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경직도 있죠. 예. 그렇죠. 어떻게 예. 해서든지 생명력을 이어가려고 하죠. 우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출연기관과 출자기관을 합쳐서 모두 25개나 됩니다. 예. 대부분 우리 민선자치단체장 이후에 생겨난 조직들인데요. 네. 이런 조직들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무리 실적이 나빠도 조직의 존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자구노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공공기관들의 비효율적인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의회의 감시와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기능이죠. 예. 예. 그래서 저희 의회 예산 심의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글쎄요. 근데 뭐 지금 한 7억 원 정도 삭감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삭감이 돼가지고 글쎄요. 어떤 그 대안을 좀 마련할 수 있을지 거기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 네네. 자, 뭐 대안이라든가 해결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보는 바로는요. 네. 일단 먼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방향을 제대로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생긴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다른 의원들도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임시 방편적으로 사업을 편성했다가는 제대로 수습도 안 되고 효율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연구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에 보면은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복지 분야 연구원이 한 명도 없어요. 아마도 그 경기복지재단을 의식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그리고 경기 그 개발연구원에 그나마 한 명 있던 연구원이 복지 관련 연구원이 지금은 그 경기복지재단으로 파견 나간 상황이고요. 그럼 한 명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경기연구원은. 예.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가 지금 대세인데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의 가장 싱크탱크라고 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복지에 관한 연구를 안 한다고 하면은 누가 봐도 넌센스입니다. 네.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에 그 복지 분야 연구원을 보강을 해서 그 현재 경기복지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활동을 이관받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대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최고의 복지는 그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나누어주는 복지보다는 스스로 일을 해서 얻는 보람이 그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경기복지재단이 추구해야 되는 사업을 이러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복지 사업을 통해서 어떤 특화되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갖춘 그 경기복지재단만의 어떤 경쟁력을 길러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경기복지재단 내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아쉬운 점도 있으실 거고 할 텐데 내년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고 올 한 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요즘 주위를 보면 아주 서민경제, 특히 민생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또 걱정스러운 전망도 나오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여러 어려운 분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또한 우리 청년, 그다음에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이런 소외계층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우리 경기도와 그리고 우리 경기도 의회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정중개탑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박용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